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썰주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내년에 먼 친척 누나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해도 못 믿으실 저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 경험의 상대는 바로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친척 누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 총각딱지를 처음으로 떼준 절대로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은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보니 간간히 소식은 듣고 살았는데 결혼이라니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이제부터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를 한 달도 안 남겼을 때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마냥 놀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PC방을 다니고 술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꼬시고 싶었고 동네에 헌팅할 수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 다들 건너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번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서 지루해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는 놈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미친 듯이 놀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자랑하듯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흥분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도 바로 빼고 친구 아빠 차를 빌려 남자 셋이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날씨도 미친 듯이 좋고 기분도 좋은 게 여자만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녀석 말대로 여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다들 몸매가 드러나는 래시가드나 비키니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매는 물론 얼굴도 이쁜 애들이 많아서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날 잡았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나 일행들과 같이 왔거나 아니면 이미 같이 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자 셋이서 오후 내내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셋이서 투브나 타고 놀았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우리끼리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 해가 떨어져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미력이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모래사장에서 여자를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하도 많이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여자들한테 말도 걸기 싫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고 했는데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변가에 들어가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숫자가 다르거나 남자와 있는 여자들은 다 빼고 나니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셋을 찾았어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3명 모두 신나게 다가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타일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말을 꺼낸 친구 녀석이 자기가 가서 말을 걸겠다면서 갔는데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우리 3명이서 술을 먹다가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가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한참 같이 놀자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 여자 셋 중에 한 명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제 이름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에서 자세히 봤더니 어릴 때 몇 번 모은 친척 누나였습니다.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몇 년 전까지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어릴 때는 누나가 저를 예뻐해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누나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먼 바닷가에서 그 누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나도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여자친구도 없이 이런 데서 여자를 꼬시고 있냐고 하는데 솔직히 쪽팔려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여자 꼬시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여자고 뭐고 누나한테 걸렸으니 김이 팍 새어버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술이나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같이 앉았어요. 다들 연상이었는데 3명 모두 예쁘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친척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른들도 누나를 보고 크면 배우나 가수를 해야 한다면서 오디션도 알아보고 또래의 형들도 누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집 근처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예쁜 사람이 커도 예쁘더라고요. 살짝 염색한 머리가 뭔가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이었고 짧은 치마와 딱 붙는 티셔츠에서 누나가 언제 이렇게 볼륨이 좋았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둘러앉아 한참을 술을 더 마셨어요. 오히려 누나들이라 더 편하더라고요. 남자 셋, 여자 셋이라 짝 맞춰 파트너를 정하고 놀고 있었는데 누나는 제게 어딜 누나 친구들을 넘보냐면서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강제로 누나 옆에 앉아있게 했어요. 다른 누나들도 다 예뻤지만 우리 친척 누나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사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커플로 나뉘어서 게임도 하고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초여름밤의 날씨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술을 더 먹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각자 커플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서 누나 친구들이 제 친구들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와 누나도 조금 걷다가 해수욕장 근처에 별로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친척 누나랑 뭔가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라도 좀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방을 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누나와 함께 올 줄은 몰랐어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누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저도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친척 누나니까 한 방에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제게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아서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날 잡고 바다에 놀러 온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갔어야 했는데 방해를 한 거 아니냐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자랑 못 놀아서 아쉽긴 했지만 누나 만난 걸로도 반갑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누나 만나서 좋다고 대답을 했더니 별거 아닌 말에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누나가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헛땅치고 서울 올라가도 괜찮냐고 또 묻길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아쉽긴 아쉽다고 했더니 그 대답을 들은 누나가 슬쩍 웃더니 그럼 너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누나도 더 예뻐 보이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더니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누나가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얼굴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을 감아버렸고 잠시 뒤에 입을 맞추고 누나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차피 방의 침대는 큰 것 하나뿐이어서 같은 침대에서 자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누나는 저를 넘어뜨려 제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처음을 친척 누나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나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친구들끼리 해장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연상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만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도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전날 밤에 누나랑 키스했던 상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누나에게 연락은 따로 없었었는데 저는 좋은 추억을 안고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군 생활 내내 누나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나를 생각하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술에 취해 하룻밤 쉴 수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창피하기도 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누나가 결혼이라니. 제가 그 결혼식에 나타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주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연 제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한 풋풋한 신입생입니다. 행복한 대학 생활도 잠시 사촌 누나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제 인생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써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정말 원망합니다.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이모, 할머니 댁과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일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이 항상 비어 있으니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시면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 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 누나가 왜 남고를 가냐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으로 오면 같이 학교 다니고 좋지 않냐면서 엄청 서운해하면 알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누나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무엇이든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교도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저에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넘겼어요. 누나랑 같은 대학에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겠네. 이러면서 웃어넘겼습니다. 누나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누구나 다 아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누나는 대학을 간 뒤 자취를 하게 되었고 저도 수능 공부에 열중하느냐 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다행히 인서울은 했지만 사촌 누나와는 같은 학교에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원하던 학과에 붙어서 신나는 마음으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누나는 월세도 아낄 겸 같이 살자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엄청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치만 누나의 서운한 목소리도 금방 잊은 채 대학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겁고 바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아 사실 제대로 된 연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겨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려면 너무 멀고 힘드니 제 자취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자주 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불편하다고 하며 거절을 했더니 아직 집 계약이 몇 개월 더 남아서 그렇다면서 저랑 같이 살면 월세도 아끼고 회사도 가까워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고작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몰아붙이면서 서운해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하며 나도 혼자 지내보니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도 수긍하는 것처럼 잠잠해졌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누나가 이사 좀 도와달라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누나는 다음 주면 이사한다고 오늘 이사할 집을 다시 보고 청소도 할 예정인데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집 구했냐고 어디로 구했냐니까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알바를 끝내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사촌 누나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누나는 제가 깜짝 놀란 모습에 엄청 웃으면서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침 집이 나와 있어서 바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옆에 제가 있으니까 좋고 회사도 가까워서 일석이조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놀랐지만 처음 다니기 시작하는 회사니까 가까이서 다니면 좋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챙겨줄 수 있겠다 싶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이사를 온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에게 큰 가구들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는 고맙다며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하길래 가볍게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다 먹은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저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하다며 헤어지자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잘 지내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맘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 사촌 누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저는 누나한테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혼자서 궁상 떨고 있는 모습을 누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다며 많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사촌 누나는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누나랑은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술이었는데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촌 누나가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연은 곧 다시 생길 거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누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누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사촌 누나가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춰 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누나를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누나는 침대에 누워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 누나를 보니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누나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많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미안할 게 뭐가 있냐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왜 미안하냐더라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라고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돌변하더라고요. 누나는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네한테 너가 나한테 몹쓸 짓 했다고 다 얘기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이고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지내자고 했어요. 자기는 실수가 아니래요. 자기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왜 실수로 치부하냐고 울더라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옆에 있고 싶어서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제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친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전 도저히 사촌 누나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라고, 사촌 누나 따먹은 쓰레기라고 다 소문내고 다닐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촌 누나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 누나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 누나에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 누나는 자주 관계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관계를 가질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누나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작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30대 미혼 남자입니다. 새로 입사한 곳이 전에 살던 곳과 거리가 꽤 있는지라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처에 친구는커녕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지내게 되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사를 오기 전에는 사실 같이 취업 준비를 하던 친구가 근처에 살아서 종종 만나서 취업 정보도 나눌 겸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친구 한 명 불러서 근처에서 편하게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날이 종종 있는데 부를 사람조차 없어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최근에 제 눈길을 사로잡는 여자가 생겼어요. 이사한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거의 매일 들러서 저녁거리는 물론이고 술이나 담배도 사고 이것저것 늘 바리바리 사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이라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알바생이 알아서 제 담배를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일하던 남자 알바생이 그만뒀는지 처음 보는 여자 알바생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알바생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늘 척척 제가 찾는 물건을 먼저 찾아 놓을 정도로 일처리는 빨랐지만 인사는커녕 항상 무표정에 무뚝뚝한 얼굴로 일을 해서 사실 조금 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여자 알바생은 정말 활발하고 귀엽고 상큼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활기차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 깜찍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여자 알바생은 키는 좀 작고 갈색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하얀 토끼처럼 생겼어요. 제 이상형이 토끼 같은 여자인데 갈색 작은 토끼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와 말투마저 애교가 철철 넘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하던 알바생이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생이 왔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호감을 얻고 싶어서 종종 개그도 쳤는데 귀엽게 잘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뭔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산을 다 하고 물건을 건네줄 때 슬쩍 손을 봤더니 반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남자친구가 없길 바라면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편의점으로 돌진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너무나 귀여웠고 그런 그녀에게 준비해온 커피를 건네면서 그녀의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녀는 제가 건넨 커피를 잡는 척 제 손을 슬쩍 만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스킨십에 살짝 놀라니 그런절 보면서 비시시 웃더니 제 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폰을 건네니 번호를 찍어줬어요. 그 후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그녀에게 사실 까일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번호를 줘서 놀랐다고 말을 하니 그녀는 제가 먼저 번호를 묻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물어봐서 기다리다가 지쳐 자기가 먼저 물어볼 뻔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확인한 뒤로는 편의점에서 저도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퇴근을 하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퇴근을 할 때 같이 퇴근하면서 그녀를 바래다주고 뭐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라 그냥 집에 있다가 그녀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갔어요. 늘 회사 정장 차림만 보다가 평상복 차림인 제 모습을 보더니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 쓴 것도 있긴 한데 그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지 슬쩍 팔짱을 끼더라고요. 제 팔에 그녀의 몸이 닿는데 살짝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저를 편의점 매장 뒤쪽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CCTV 사각지대로 저를 데려가서는 수줍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첫 키스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올까봐 짧게 끝나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우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만났다 하면 그 사각지대로 가서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손님이 들어와서 허겁지겁 입술을 떼어냈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스킨십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었을 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간 알바가 아프다고 빵꾸를 내는 바람에 대타로 야간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저도 마침 쉬는 날이라 낮에 미리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그녀를 만나러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자취방이 많은 곳이라 야간에는 확실히 한가하더라고요. 한동안 손님이 들어오지 않자 갑자기 그녀가 졸리다며 제 무릎을 베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거리며 반응하자 그녀가 또 배시시 웃으며 저를 사각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키스는 열기가 더해져 뜨거워졌고 우리의 손은 서로를 탐닉하기에 바빠졌어요. 스릴이 넘쳐서 더 짜릿했어요. 혹시라도 손님이 들어오진 않을까, 밖에 누가 지나가면서 보진 않을까, 그 스릴이 우릴 더 흥분시켰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키스를 했던 바로 그곳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좋았다며 이렇게 스릴 있게 하기 위해서 야간 알바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로는 편의점에서는 좀 더 과감한 스킨십을 즐기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 자취방에서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일을 끝나고 제 자취방으로 와서 자고 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네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외로운 곳에서 토끼 같은 그녀를 만나 이렇게 부대끼고 지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지한 관계를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우린 서로에게 많이 빠져있네요. 역시 사람은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녀와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